있나요? 네. 공간정보법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사실은 공간정보법은 요약집만 보셔도 거의 다 만점이 나오셔요.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요약집을 자꾸 보셔야 될 거예요. 6페이지를 보시면 1번 보통 2페이지당 한 문제 정도 볼 거예요. 6페이지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공시 대상인 부동산 범위는 차이가 있고 공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등기제도는 지적제도는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가 공시가 되죠. 맞아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인번호, 주소가 공시되고 있죠.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 둘 다 공시되고 있죠. 지적제도는 토지만,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 토지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부동산의 범위는 일단 차이가 있죠. 지적제도는 토지,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 공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한 것은 지적제도, 토지점.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한 제도는 등기제도. 담당 기관도 다르죠. 지적제도는 행정부 소속의 지적소관청이, 등기제도는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가 담당자죠. 3번 하나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촉탁제도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제도가 운영된다.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기제도에 있어서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 이 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도 바꿔줘야 되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소유자 부분은 무엇이 기준이죠? 등기부가 기준이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소유자를 정리하라고 통지해 주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4번 지적공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를 위하여 반드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소유자 부분은 일단 지적공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라는 용어가 나와서 틀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부상의 권리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 일치를 위하여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를 하는데 통지하는 대상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한정된다. 왜요? 지적공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부분만 기록이 되죠.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내용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쉬운 문제죠. 정답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쪽에서 잘 안 나와요. 넘겨보겠습니다. 11쪽을 가보시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한다. 맞겠죠? 2번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틀렸겠죠? 등기부는 건물도 포함될 테고 3번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단독 신청주의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뜻이죠. 등기부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 신청주의를 취한다. 맞았습니까? 맞았겠죠. 4번 심사 방법으로는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공시가 돼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실질적으로 심사하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맞았겠죠. 지적은 담당 기관은 행정부 소속의 지적소관청, 등기는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가 될 테니까 맞는 침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지적의 분류 중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입체 지적.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을 3차원 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뭡니까? 수평 지적,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 법 지적 단계 맞습니까? 네. 맞죠? 이 지적은
맨 처음에 세지적이 나왔고 두 번째 법지적, 세 번째 다목적 지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법지적 단계, 소유지적 단계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고요. 3번에 도해지적. 도해지적은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해지적 우리나라 채택되어 있고 수치지적 이것도 우리나라가 채택되고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바로 수치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여기 답은 원칙에 의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원칙은 도해지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치지적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수치지적도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답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 지적.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적극적으로 등록하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적 지적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지적.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수평지적을 채택하고 있죠. 세지적.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출제가 됐다면 5개가 돼야 될 거예요. 법지적, 도해지적, 수치지적, 적극적 지적. 4개인가요? 수평지적 이렇게 5가지가 채택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수치지적도 분명히 예외적 해설도 잘 나왔죠.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인정돼도 채택한 건 채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번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별로 요즘은 넘기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론적인 건 잘 안 나와요. 쭉 넘어가죠. 12번 가겠습니다.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면적, 여기부터는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번 면적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경사면적도 아니고 지표상의 면적도 아니고 수평면상의 넓이를 얘기한다고 했죠. 도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할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연속 지적도는 지적도라 하면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맞았어요? 네. 맞죠? 네. 이 연속 지적도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도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지적도가 여러 장 있을 때, 지적도가 이렇게 여러 장 있을 때, 요즘은 컴퓨터 파일 형, 아이고, 그림이 형. 네, 지적도가 이렇게 여러 장 있을 때, 이렇게 여러 장 있을 때 이거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인 게 연속 지적도인데 지적도 작성할 때는 측량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지적도를 작성할 때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통해서 만든 지적도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연속 지적도이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만을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 연속 지적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겠죠? 신규 등록이라 하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습니까? 그건 등록 전환이겠죠? 그렇죠. 등록 전환의 개념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고 그 역은 등록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죠.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3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는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된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설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5번. 지적 기준점이라 하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말한다. 맞겠죠? 네. 아주 쉬운 문제죠. 넘기겠습니다. 16번을 가보시면 이 용어의 정의는 한 문제 정도가 보통은 출제가 돼요. 16번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모면적 경계 좌표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맞았을까요? 맞았겠죠. 2번.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가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죠.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3번.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 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았을까요? 바뀌었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 후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될 테고. 4번. 면적이란 수평면성의 넓이를 말한다. 맞을 테고. 지목이란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맞았겠죠? 네. 여기서 뭐 별로 틀릴 게 없죠. 넘기겠습니다. 19번을 가보십니다. 19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았을까요? 네. 맞았죠? 네.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적소관청.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일단 영구 보존 장부죠. 그리고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만약에 지적공부라고 용어가 바뀌면 그건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해야 되죠. 거기서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친다고 했죠. 맞아요. 이거 지문은 틀렸죠.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맞았을까요? 맞았겠죠? 네. 5번.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았겠죠? 상시적 이런 단어를 유념하셔야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1번도 한번 보죠. 2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 또 포함된다고 했죠? 읍면동장. 그렇죠. 종합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다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장도 추가하고 있다고 했죠.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된다. 맞겠죠? 불일치사항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읍면동장이 틀렸겠죠? 누구에게 신청해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4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까? 다시 5가지 외워보죠. 첫 번째 힌트 드리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뭐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뭐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상관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재량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네, 이 문구를 자꾸 출제합니다. 오른쪽 1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니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무엇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어려워? 네. 기억은 뭘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모든 토지가 나와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업무의 원래의 주체예요. 그런데 너무 땅덩어리가 넘으니까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에게 넘긴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시군구별로 토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 관리하는 토지가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 관리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1번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나왔는데 모든 토지가 나왔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구죠? 지적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가 나오는 니은 디귿은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을 테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번, 5번이 나왔는데 이게 세트가 맞는 게 몇 번이에요? 5번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든 토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관리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지적소관청 관리토지 이렇게 세트로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 2번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보실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가능한 토지에 대해 틀렸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모든 토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게 원칙적인 거죠. 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2번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공방부족과 디귿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았겠죠? 리을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았겠죠? 맞았어요? 그렇죠. 이거 자꾸 장난친다고 했죠. 토지 이용과 토지 이동은 의미가 다르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토지 이동은요.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필지 성립요건 외우고 계시죠? 지, 소, 지, 지, 축, 동. 양입지의 성립요건도 기억하시고 있죠? 네. 양입지의 성립요건은 뭐가 있죠? 네? 양입지의 성립요건은 뭐예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기억나셔요? 두 번째는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는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기억나셔요? 네,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림을.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붙어 있어야 되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용도가 같으면 양입지가 나올 수가 없죠.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요즘은 요건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입지 제한도 있죠. 양입지의 제한 세 가지. 대지일 때. 두 번째 10% 초과할 때,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건 양입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7번을 보시면 양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3300제곱미터의 가수원 내에 있는 330제곱미터 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양입이 제한되는 경우 대지 10%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초과 이거를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먼저 거기 유지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대는 아니겠죠. 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10%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두 번째 요건 통과했을 때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양입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번 3천 맞나요? 이거 돋보기 사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3000제곱미터의 가수원 내에 있는 300제곱미터의 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따져보죠.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는 아니죠. 통과.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통과.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는 지문이겠죠. 3번 5000제곱미터의 목장 용지대에 있는 30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따져보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니까 되네요. 양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탈락이 1번부터 걸렸습니다. 그래서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 5000제곱미터의 묘지 내에 있는 200제곱미터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대지가 되니까 첫 번째부터 걸렸죠. 그 다음에 4번 5번 900제곱미터의 900 맞나? 900제곱미터의 담 내에 있는 91제곱미터의 국어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대는 아니네요. 국어니까.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두 번째 걸렸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일일이 대입하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이게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을 한번 보시죠. 9번. 현행 지적제도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거의 매해 출제가 돼요. 1번. 지번은 지적서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겠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틀렸죠. 산자를 붙이겠죠. 지번은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또는 의로 표시한다. 아니죠. 대시로 표시하고 의로 읽는 것이죠. 네. 이런 건 이제 시험장에서 가보시면 이게 잘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네요. 맞는 지문이죠. 5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아니죠.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보죠. 옳지 않은 것은 기후식은 시가지 지역의 지번 설정에 적합한 방법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이에요. 네. 기후식은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을 때 도로변에 토지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이걸 교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상호간에 교차하는 방법으로 지번이 부여된다고 해서 교호식이라고도 불러요. 여기 이쪽은 지번이 전부 다 홀수죠. 홀수를 한자로 기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짝수죠. 짝수를 한자로 우수라고 불러요. 우수.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홀수, 이쪽은 전부 다 약짝수라고 해서 이걸 기후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도로변 토지에 대해서 기후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식, 교호식. 그러면 시가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의 길이라는 뜻이죠. 시는 도시, 가는 길가자예요.
그래서 시가지라는 얘기는 도시의 길, 거기를 보통 교식, 기우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국서 기본의 방식은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붙일 때 적합한 것으로 공간정보법에서는 국서 기본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우리나라 글씨 쓰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지역 단위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넓은 지역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거 맞나요?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기출 지문인데요. 예전에 다 설명한 거예요. 많이는 안 했지만. 이쪽은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고, 이쪽은 노량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를 겁니다. 이쪽은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느냐면 면적이 좁은 지역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번부여 지역 단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번부여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지역단위법이라고 불러요. 이걸 생략합니다. 지역단위법 이렇게 불러요. 이쪽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넓은 지역이어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대요. 관리가 힘드니까 이 크기로 쪼개낸다. 이렇게 쪼개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트별로.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쪼개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한 세트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렇게 세트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엽이라고 불러요. 이건 부분이란 뜻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별로 지적도, 임야도 부분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도엽단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쪽 지역단위법은 면적이 좁은 지역, 도엽단위법은 면적이 넓은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도면이 한 장이죠. 이건 도면이 4장을 그렸죠. 그럼 도면의 장수는 이쪽이 많고 도면의 장수 이쪽이 적을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지역단위법은 지번부여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틀렸겠죠? 좁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도역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많을 때 적합한 방법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북동기본법은 한자로 지번을 붙일 때 적합한 방법이다. 맞아요? 그렇죠?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니까 어느 쪽에서 끝날까요?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일본 애들과 중국 애들이 쓰는 방법이죠. 한자로 글씨를 쓰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지번부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번부여 지역별로 기본하여 순차적으로 정하되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뭡니까? 북서 기본의 방식이죠. 2번 임야대장 임야도의 지번을 표기할 때는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죠? 네,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신규 등록전원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맞습니까? 맞죠? 4번 분할의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으로 부여해야 된다. 분할의 경우는 신청이 필요 없죠. 5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호 부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뭐죠? 본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면 어느 토지의 지번이 7, 7의 4, 7의 7로 설정된 세 필지 토지 중 7의 4번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할 경우 새로이 부여해야 할 지번은 세 필지, 한 필지가 세 필지가 됐으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분할 전 지번은 뭐죠? 7의 4.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죠. 그
그러면 본번의 최종 부번은 뭐죠? 7의 7. 맞아요. 그러면 그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수번은 뭐가 되죠? 7의 8. 그 다음에 7의 9. 아주 신문제죠. 몇 번입니까? 답이? 4번. 15번도 한번 보죠. 8의 1, 13의 1, 16의 1, 17의 1, 17의 2번지의 6필지를 합병할 경우에 새로이 설정해야 될 지번은 일단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네요. 몇 번입니까? 17번지. 그러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을 가보죠. 17번. 뭔가 그냥 넘어가니까 서운한데. 13번을 한번 보자. 13번. 지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실시한 지번에 적합한 지번 설정 단위는 도엽 단위법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도엽 단위법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바둑판 모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뭘까요? 단지식, 블록식, 아파트 단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필지별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번부여 방법은 교호식이다. 교호식은 도로변에서 지번이 깔끔하게 이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이건 시가지 지역이겠죠. 그럼 농촌 지역은 지번이 불규칙하니까 어떤 식을 많이 사용할까요? 뱀이 기어가는 방식, 사행식을 많이 쓰겠죠. 맞아요. 그렇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겠죠. 지번은 항상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진다. 아니겠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고 우리 공간정보법은 본번을 단식 지번을 더 선호하죠. 그렇죠. 지번을 설정하는 기본은 북동기본법이다. 아니죠. 북서기본의 방식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지번 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하겠죠. 1번 종전의 지번 중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하는 거죠. 부번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다만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맞아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죠.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두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네, 두 번째 금방 말씀드린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그때는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맞는 집이 됩니까? 맞겠죠? 단지식 방법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는데 이 단지식이 블록식이에요. 맞는 집이 될 테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본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겠죠? 참 문제가 치사하네요. 네. 치사하니까 안 푼 거로 치고 19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층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아요. 북서기번의 방식을 쓰겠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만 모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문제들이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맞죠?
이 똑같은 지문을 반복하시면서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암기가 돼요. 문제집을 푸시면.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오니까. 3번에 서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이 지번의 변경을 얘기하는 건데 지번 변경하기 위해선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누구의 승인입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리고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아요. 맞겠죠.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등이 신고서 제출한 지번별 조세에 의한다.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네. 넘기겠습니다. 23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 부여 방법이다.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지번은 북동에서 남동쪽으로 틀렸겠죠. 2번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으로 지번으로 부여한다. 맞았겠습니까? 틀렸겠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맞아요? 아니죠?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맞아요? 어디가 틀린 겁니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여기가 틀렸겠죠. 4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후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선순위 지번이겠죠. 선순위 지번. 5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도축, 지행, 확정.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지번 변경 지역, 주처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준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네. 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25번을 가보겠습니다. 2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았겠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표를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어야 되겠죠.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았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고요? 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7번을 보시면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도축, 지행, 확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몇 번인가요? 기억니은 티귿이겠죠? 지행축. 맞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 준용하고 있죠. 지목의 부호를 표기하는 방법 중 차문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죠? 차장, 천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런 문제는 보셨을 때 그냥 지우시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 두 번 이상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워 나가는 겁니다. 문제집을 보실 때. 이건 내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X표를 멋있게. 아니면 그 문제 번호를 조그맣게 이쁘게 X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문제집 푸는 요령인데 28번.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쁘게 요것만 이렇게 지워주든지 아니면 멋있게 이렇게 지워주든지.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워나가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양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보시면 29번을 보시면 지목이 표기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부호 출제가 되면 옆에다가 쓰셔야 돼요. 차, 장, 천, 원 이렇게 쓰시고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이렇게 먼저 쓰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만 덜 헷갈리셔요. 요게. 그러면 목장, 용지는 차장, 천원 안에 없으니까 부호가 뭘까요? 목. 주유소, 용지도 차장, 천원 안에 없으니까 부호가 뭘까요? 주. 유원지는 차장, 천원 안에 있으니까 부호가 뭘까요? 원. 가수원은 차장, 천원에 없으니까 부호가 가. 공장, 용지는 차장, 천원에 있으니까 뭐죠? 장.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가보죠. 32번.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원은 차장, 천원 안에 없으니까 공. 목장, 용지는 차장, 천원 안에 없으니까 목. 하천은 차장, 천원 안에 있으니까 천. 주차장도 차장, 천원 안에 있으니까 차. 양어장도 없으니까 양.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밑에 33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일필일목의 원칙. 2번.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뭐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3번.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4번.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이란 말 자체가 제 만들제, 방어를 위해서. 이게 제방이에요. 지목이 공장 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공으로 표기해야 된다. 아니죠. 네? 제로 표기해야 돼요? 장이겠죠. 네. 35번을 가보겠습니다. 35번. 35번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장, 전원. 기계적으로 쭉 나오실 수 있습니까? 네. 2번. 원수, 약수, 석유리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저장 시설의 부지는 강천지로 봅니까? 강천지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죠. 이걸 강천지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강천지가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제외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지목이 뭘까요?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잡종지. 저장시설은 뭘까요?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3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일필일목의 원칙이 되겠죠. 4번.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일필일목의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겠죠.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맞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37번 도로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뭡니까? 뭘까요? 지하도로. 그렇죠. 땅속의 도로는 지목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사도는 뭐냐면 사적인 도로라는 뜻이에요. 여기 큰 길이 나 있고요. 이게 큰 길입니다. 큰 길이니까 한 4차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가 드나들도록 이렇게 길이 이렇게 뚫려야 되죠. 이게 사도예요. 뭐 사적인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그 다음에 38번을 보시면
속리3 법주사 내에 국보인 쌍사자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토지의 지목은 뭘까요? 종교용지가 되겠죠. 쌍사자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건 사적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법주사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지목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거 자꾸 보시면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암기를. 40번을 보시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번 노상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상가 건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본다고 했죠. 따라서 주차장이 될 테고 3번에 백화점 건물 부지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 뭘까요? 백화점은 점포죠. 점포. 점포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주지목 주정의 원칙상 대가 되겠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 전시장 또는 자동차 판매 목적의 야외 전시장. 이거는 주차장에서 제외하고 있었죠.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39번을 보시죠. 39번.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 부지에 지목 설정이 옳은 것은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전 아니면 답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콩나물 재배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네? 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애매하죠. 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저는 키워봤는데 어릴 때 항상 30분마다 물을 주죠. 그런데 이게 콩나물 뿌리가 물에 잠기면 썩어 들어가요. 그렇죠? 잠겨서는 안 돼요. 썩으니까. 콩나물이 금방 썩죠. 근데 물을 끊임없이 부어줘요. 애매하니까 잡종지가 된 겁니다. 전으로 볼 수도 없고 답으로 볼 수도 없고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잡종지라고 지적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43번을 한번 보시죠.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간우장은 이거는 영속성,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용지에서 제외되겠죠. 맞아요. 네. 이거는 아마 하천 정도가 될 겁니다. 2번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가수원 맞습니까? 집단적 재배, 가수원이 되겠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이해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지가 되겠죠.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이거는 뭡니까? 주유소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이거는 공장 용지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는 뭐였죠? 원야, 임야였죠. 임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45번을) 보십니다. 44번을 한번 보죠. 변전서, 송신서. 이거는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서, 송신서, 수신서. 영구적 건축물이니까 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주거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아니니까 대가 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잡종지. 도축장. 이것도 목장용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잡종지. 자동차 운전학원, 학교용지 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잡종지. 1번은 맞는 지문이겠죠. 2번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학교용지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 교육용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럼 학교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3번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에 해당한다. 죽순, 물을 항시적으로 직접 이용할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전에 해당한다. 맞을 테고 4번
천일 제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 공장 시설의 부지는 염전이 됩니까? 아니죠. 염전에서 제외했죠.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예배, 법요,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 사찰, 판교 등의 경우도 종교용지로 본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거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영속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상 대에서 종교용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임대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맞아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여전히 대가 되는 것이지 종교용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5번 틀린 것은 1번 산림이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도 임야로 한다. 맞겠죠? 2번 일정한 구역 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형태를 가진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등은 체육용지로 한다. 맞죠? 3번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준공검사가 된 후에야 대로 할 수 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준공공사 여부는 지목의 결정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준공검사는 지목이 결정되는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과 유지를 위한 부지는 뭘까요? 강천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는 물론 일반 공중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재래의식을 목적으로 건축된 사당이라 할지라도 종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한다. 사당도 뭐라고 그랬죠? 종교용지라고 했죠? 사당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47번을 보실까요? 47번. 46번을 보죠. 옳은 것은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간성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 뭘까요? 천. 온수, 약수. 이거 한번 보신 거네요. 강천지에서 제외해야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를 했죠. 이건 대지, 공정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4번 묘지 공원은 묘지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공원이 아니라 묘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규되는 소규모, 소규모 인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까요? 네? 국어가 된다고 했죠. 국어. 넘기겠습니다. 49번을 한번 보시죠. 지목을 구분하는데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인공적인 수로와 소규모의 자연적 유수가 있는 토지는 국어로 포함 소규모의 자연 유수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뚝의 부지는 국어로 보지 않는다. 뚝까지 포함해서 국어예요. 뚝까지. 이 뚝은 국어의 필수 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경우는 뭘까요? 답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답으로 볼 수가 없겠죠. 뭘까요? 유지가 되겠죠. 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하고 민속청 경마장은 유원지로 한다. 맞겠죠? 4번 토치장, 채석장으로서 원상회복을 유하는 조건으로 토석을 채취하도록 허가되었을 때는 잡종지로 할 수 없다. 맞아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파내는 것은 잡종지에서 제외했죠. 기억나셔요? 아마도 임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보나 종교용지 내 문화재로 지적된 것은 사적지로 볼 수는 없고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죠. 51번을 보시면 1번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에 해당한다. 맞겠죠? 네. 물이 항상 차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변전소, 송실소,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은 전부 다 뭐죠? 잡정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인 주차 빌딩
이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볼 수 있죠. 노상 주차장. 이거는 도로가 되겠죠. 부설 주차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건 주차장이 아닐 테고 바깥에 설치가 돼야지만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3번 틀렸고 4번. 천일 증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 시설의 부지는 염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겠죠? 학교 시설 구역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학교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똑같은 지문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의 용도는 암기입니다. 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푸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